가 있습니다. 오늘 대규모 집회도 많이 열립니다. 그중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 쪽으로는 하위 4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천하람 변호사. 네, 저는 제가 그냥 보기에 재밌었던 말인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검찰 수사 받고 나오면서 그거 검찰 수사 받으면서 보니까 그 삭제되더라. 그거 보면서 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검사님이라고 하면서 요새 검찰이 굉장히 선진화됐더라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분은 검찰이랑도 딜을 하려고 하시는 뭔가 검찰도 이게 뭔가 이렇게 쥐락펴락 하시려는 느낌인가?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나오는 게 검찰이 구속영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또 뭐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서훈 실장의 그 보안 유지 지침을 따랐을 뿐이고 뭐 우리는 특별히 한 거 없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이분이 정치 구단일 뿐만 아니라 이 수사 받는 것도 구단이신가 하는 뭐 재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현 변호사.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이제 국정원 서버는 삭제 안 된다 이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삭제되더라 얘기하니까 좀 어찌 보면 말이 꼬이는 건 맞는데 저는 그래도 아마 검찰은 영장 청구할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 했는데 안 하면 형평성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아마 본인은 악수되는지 몰랐다. 나는 그것까지 몰랐다. 그러니까 내 지시도 안 했다. 요 얘기인 것 같아요. 삭제 안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지시할 이유도 없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본인의 어쨌든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원장이 워낙 뭐 정치도 오래 하셨고 뭐 수사도 여러 번 받으셨어요. 막 재판도 여러 번 받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 뭐 검찰이 영장 청구하냐 마냐에 따라서 크게 뭐 거기에 뭐 심경이 달라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금주의 핫한 말 현근택 변호사. 저는 뭐 사석의 발언이라고는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당원 100% 가는 게 낫겠다. 나 이제 요 말이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왜냐하면 뭐 누누이 당무에는 개입 안 한다 하시고 전당대회에도 관여 안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가 룰 문제고 룰 문제가 7대3으로 돼 있는데 9대1로 할 거냐인데 결국은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한 거잖아요. 100% 낫겠다.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아직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죠. 없다는 얘기는 뭐 이걸 부인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당무에 개입 안 합니다. 전당대회는 룰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이런 얘기는 어쨌든 지침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미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자, 아까 전반부에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금주의 뜬 인물로 유승민 전 의원을 꼽고 대통령의 이 발언까지 지금 꼽았으니까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가 점점 고조돼가는 상황인데 현재는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예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당원 투표 100% 하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혹자들은 유승민 전 의원을 포함해서 이거 유승민 죽이기 아니냐, 이거 유승민은 결코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이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 해석에 뭐 일부 동의하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뜬 인물이다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이 때리면 커지거든요. 저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러봐도 7대3으로 해도 유승민 전 의원 안 될 것 같거든요. 진짜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이거 유승민 죽이기 아니냐라고 할 명분을 주는지 저는 좀 너무 과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밀어붙이는 분들이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전당대회 지금 어쨌든 여론이든 당원이든 보면 빅3가 있잖아요.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안철수는 못 믿겠다는 거고 나경원도 어쨌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빼고서 다른 사람을 하려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을 한다 그러면 전당대회 흥행도 될 것이고 룰도 현재대로 해도 국민들이든 당원들이든 뭐 그럴 수 있다 할 거예요. 근데 세 분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빅3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이제 빅4, 5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100%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결선 투표 얘기, 뭐 컷오프 얘기 온갖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인위적으로 될 문제냐.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 만든 지 한 18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도 예전에는 9대1 하다가 국민의힘 보세요. 여론 30% 반영하니까 우리도 올립시다 해서 25%까지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론조사 더 반영해야 돼. 국민의힘 보기 갔는데 갑자기 저기서 빠꾸 뒤로 가버리면. KBS에서도 빠꾸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후퇴, 역진. 이게 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 세계 주요 국가들 정당에서 다 당원들이 결정하지 너무나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근데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했냐고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리고 룰이라는 게요. 이 얘기를 저는 작년에 했다면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게다가. 네. 근데 지금 뭐 3월에 한다는데 지금 뭐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형평에 좀 맞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 얘기 뭐 해외 얘기 다 하셨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정당한테 이 정도 수준의 국고 보조금을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어느 나라든 지역주의가 있습니다마는 당원 구성이 이런 식으로 지역 편향성이 있는 당들도 흔치 않은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로 많이 완화는 됐다고 하지만 세대 편향성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에 부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저희 당의 특수성은 놔두고 외국에서는 전부 다 당원 100%로 합니다. 저는 조금 설득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금 천하람 변호사는 그 사실관계에서 조금 오해받을 만한 발언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좀 바로잡으면 다당제를 대부분 채택하잖아요. 우리나라나 미국과 또 일본 정도만 양당제고 다당제 국가의 정당들은요 거의 다 지역 편향성, 세대 편향성, 있죠. 연령 편향성 다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편향성이 아니라 다당제로서 우리 당은 이 사람들을 반영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공천이 다 이루어지는 거. 이게 정상은 정상이에요. 네. 우리처럼 그냥 범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당, 우리도 범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당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 양당이 서로 뭐 조직 동원해서 당원 모으고 이게 사실 좀 비정상이고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까지 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건 맞죠. 그거 맞습니다. 너무 또 캐치올 파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당이요. 우리나라는 뭐 당비가 1,000원, 2,000원이에요. 당비 가입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권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데는 당비도 비싸지만 쭉 어찌 보면 그 정당에서 쭉 뭐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쭉 해오는 뿌리 내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과도 맞는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친소관계로 맺어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를 18년 동안 해오던 걸 룰을 바꾼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어쨌든 지금 언급되는 후보들이 싫고 지난번에 했던 이준석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민심에서 앞서가지고 나오면 유승민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유승민 포비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룰을 바꾸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침 나르면 그럼 국민의힘이나 여당이나 이런 분들이 당무 개입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 왜 못하냐. 그나저나 유승민 전 의원이 발언한 이 당원 100%가 좋겠다라고 하는 사석에서의 발언을 사실로 전제로 해서 그 발언은 경선 개입이므로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그것도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선 개입까지는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 안 하겠다라는 발언이 좀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발언을 약간 뉘앙스를 조금 돌려서 저도 당원이고 하니까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걸 할지 말지는 당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저도 뭐 당원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이 정도였어야 되는데 당무 개입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의견을 내는 게 다 부적절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진짜로 막 여론조사까지 돌려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공천에 직접 개입한 거죠. 직접 개입한 거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의견을 낸 거랑은 달라서 이게 뭐 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 요걸 계기로 유승민 전 의원이 한번 뜨려고 세게 발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는 뜨려고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적으로. 룰이 중요한 그렇죠. 문제이긴 하죠. 또 7대 3이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100% 하면 어쨌든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뭐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의견 표명은 이 누구나가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누구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다 지금 저 대통령실에 와서 어찌 보면 면접 보는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도 누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대통령실에 온 사람들은 일단 서류 전형을 합격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못 온 사람은 이제 서류도 탈락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다 공평하게 다 불러서 한번 얘기해야지 누군 부르고 누군 안 부르고 이러는데 예. 100% 좋다 이래버리면 내가 불러서 온 사람 중에 100%를 해서 찍어줘. 이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그나저나 천하람 변호사 지금 그 당의 혁신위원 맡고 있으니까 네.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 수가 28만 명이었다가 80만 명 됐다고 그러는데 네. 28만 명은 몇 년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던 전당대회 때입니다. 그러니까 2년도 안 됐죠 아직. 그러면 80만 명이 된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 28에서 80으로 늘어났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사람들의 어떤 세대 구성 뭐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까? 다 있죠. 네, 이거는 지금 대회비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요. 근데 그런 게 왜 대회비가 돼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당대회의 픽스가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픽스가 되면 공개를 합니다. 아, 그때는 공개해요? 네, 그때는 공개를 하는데 28만일 때는 진짜 뭐 20대, 30대, 40대까지 포함해도 진짜 얼마 안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20대, 30대 합치면 그래도 한 20% 이상 되고 40대까지 넣으면 30% 넘는다. 뭐 저희 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전부 다 그럼 뭐 이준석이 좋아서 들어왔냐 그건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경선 과정이니까 각 캠프에서 엄청 밀어 넣었던 거죠. 지방선거까지 때도. 그러니까 그 수치만 보고 이제는 뭐 당원들도 뭐 민심과 거의 부합하겠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때 들어온 조직표도 많아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보고 20대 30대가 많이 들어온 거 맞죠. 당원이 예전면 지금 말씀처럼 한 30만에서 80만까지 늘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과연 이번 전당대회 투표를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예 투표 불참.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쨌든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뭐 MZ세대 그런 분들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분이 나오면 그리고 거기에 이준석이 뭐 힘을 몰아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투표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보면 뭐 정광훈 목사나 이런 분들이 뭐 입당을 많이 시킨다는 얘기가 보면 과거에 이제 60대 이상 뭐 TK 이런 중심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거 참여자들은 오히려 그럴 가능성도 높아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봉상 보면 전 국민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감 그러면 뭐 유승민 전 의원 1등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국한해 보면 그 순서가 또 뒤바뀐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비공개이겠지만 당 차원에서는 당원 대상 조사도 합니까? 그거는 안 합니다.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하면 소문이 납니다. 예. 소문을 막을 수가 없죠. 소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형태로만 거의 당에서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국힘 지지층까지만 볼 수 있는 당원입니까 여부를 묻지는 못하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당원한테만 이게 당원 대상 여론조사라는 걸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데이터로 그런 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소문 그거 한다고 하면 소문이 또 금세 날.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지층 그러는 것보다 당원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주당도 할 때는 있죠. 나중에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되려면 지지층보다는 이제 당원 여부 묻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패턴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일반 국민은 유승민 높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그다음에 2, 3위 정도로 나오잖아요. 근데 당원만 하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지금 당원 100%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뭐 여론조사를 돌려볼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은 소문난 건 없네요. 네, 아직은 소문난 그나저나 그 경선 룰을 7대3을 뭐 100%가 됐건 9대1이 바꾸는 권한은 어디에 있고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 당규니까. 하긴 뭐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걸 다 하는 걸 보면 할 수는 있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당원을 바꿀 때는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당원을 다 모으기 이전에 그냥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대의기구 정도에서 통과시키면 효력이 있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에서 결정하고 그 뭐 상임정국위, 정국위 같은 대의기관에서 결정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대략 2말 3초인 것도 거의 굳어져가는 분위기. 네, 정진석 위원장도 모르죠. 또 모르죠. 근데 이제 정진석 위원장도 본인이 임기 연장까지 할 생각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뭐 최소한 3월 12일 전에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민주당은 그냥 지켜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전당대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룰 바꾸는 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워요. 예전에 보셨잖아요. 2번씩 막 바꾸고 어떻게 이러니까. 돼가는지 지켜봅시다. 자, 끝장 토론 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게리 무어가 부른 원데이 들으시겠고요. 제가 내일 하루만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를 좀 비우겠습니다. 내일은 평일 시사본부를 진행하는 최영일 평론가가 내일 대신해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내일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ve seen that look somewhere before. Your sorrow's like an open door. You've been this way for much too long. Somebody must have done you wrong. But one day the sun will shine on you. Turn all your tears to laughter. One